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도입 강연을 준비한 상동고 교사 윤소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깊은 바닷속 해수는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멋진 파도의 모습입니다. 올 여름에 바닷가에 다녀오셨나요? 네, 우리는 바닷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닷물의 움직임 중에서 해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류는 대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아니고요. 지구 전체에서 일정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해수의 겉부분, 즉 해수 표층에서 흐르는 해류를 표층 해류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표층 해류는 지구에서 큰 순환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대기 대순환과 함께 저위도의 열을 고위도로 수송해서 지구 위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층이 아니라 수천 미터 깊은 바닷속은 어떨까요? 자, 심해에서도 바닷물은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표층 해류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깊은 바다에 있는 심해 해류는 주로 바닷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밀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뜻한 물과 찬물 그리고 구분을 위해서 식용 색소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때 아주 뜨거운 물은 필요 없고요. 따뜻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직기병을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음료수를 마시고 난 후에 같은 모양의 병 2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찬물에는 초록색 색소를, 따뜻한 물에는 노란색 색소를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필름지를 이용해서 입구를 살짝 막아준 후에 이 따뜻한 물을 뒤집어서 이 찬물 위쪽으로 올려 놓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필름을 살짝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물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현재 아래쪽에 찬물, 위쪽에 따뜻한 물, 이렇게 물의 이동이 없이 구분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지금 바다의 모습과 비슷할 텐데요. 바다에서 표층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수온이 높고 그리고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도 차이가 나게 되고 수직 방향으로의 이동은 어렵습니다. 그럼 만약 위쪽의 온도가 더 낮은 물이 위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병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깔끔하게 뒤집지 못했는데요. 자, 보시면 위쪽에 있는 찬물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따뜻한 물은 위쪽으로 올라가서 물이 섞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온에 따른 밀도에 의해서 물이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염분입니다. 자, 여러분은 같은 온도의 물에 한쪽 병에만 소금을 집어넣어서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시면 밀도가 큰 소금물이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시 바닷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은 극지방에 있는 빙하의 모습입니다. 바닷물은 극지방으로 갈수록 더 차가워지겠죠. 그리고 빙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금은 빠지고 물만 얼기 때문에 빙하 주변 바닷물의 염분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수온은 낮고 염분이 높은 밀도가 아주 큰 바닷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위쪽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밀도가 큰 바닷물은요, 결국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조에 미지근한 물을 넣었고요. 같은 양의 색소를 넣은 같은 온도의 찬물입니다. 자, 한쪽에만 이 초록색 물에만 제가 소금을 더 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위쪽 부분에 물 높이가 같도록 물을 넣어 보겠습니다. 수조 전체에는 미지근한 물이 들어 있고요. 노란색과 초록색은 같은 온도의 찬물이지만 초록색 물에는 소금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제가 입구를 열어주면 이 두 물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두 물에, 즉 노란색과 초록색 물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동시에 입구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차이가 보이시나요? 지금 초록색 물이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물이 더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염분이 더 첨가된 초록색 물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초록색이 아래쪽에, 노란색이 그 위쪽에 층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심층순환은 수온과 염분 변화에 의해 밀도 차이가 나고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열염순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심층순환은 용존산소가 풍부한 표층 해수를 심해로 운반해서 깊은 바닷속까지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심층에 있는 해수가 위로 올라오면서 영양염류를 표층으로 운반해서 해양 생물에게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 지구적인 해수의 순환 모습입니다. 파란색은 차갑고 염분이 높아 밀도가 높은 해수가 침강한 후에 해저 바닥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빨간색은 따뜻하고 염분이 적어 밀도가 낮은 심층수가 표층으로 이동 후 바람에 의해 원래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자, 열염순환은 수직 운동을 하게 되고 이 열염순환과 바람에 의한 표층 순환이 만나면 전 지구적인 해수의 순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순환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한 번 순환하는데 약 10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지만 전 지구적인 해수의 순환은 위도별 열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용존산소와 영양염류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인데요. 지구온난화와 해수의 순환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지구온난화에 의해 수온이 상승하고 남극과 북극 주변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시면 상당한 양의 빙하가 녹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수온은 상승하고 있고요. 또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해수의 밀도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밀도가 낮아진다는 의미는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가는 해수의 움직임이 약해진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 중 하나의 순환에 변화가 생기면 전체 해수의 순환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지구의 기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해류와 이 해류를 움직이는 힘들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